카메라의 레드램. 스튜디오 뒤편에 숨어있던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폭발했다. 어둠 속 가장 먼저 울린 것은 무대 위로 깔리던 드라이 아이스 기계 소리도 관객의 환호도 아닌 한 발짝을 내딛는 고요한 발소리였다. 누가 봐도 경건하리만치 조용한 걸음걸이였지만 그 안에 숨은 파장은 태풍보다 컸다. 블랙 슈트를 입은 이찬원이 조명을 뚫고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자 기다리던 방청객들은 저마다 머금고 있던 숨을 단체로 삼켰다. 그 순간부터 시간은 이상하리만치 느릿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흘러갔다. 조명이 번쩍이며 객석을 쓸어내릴 때마다 수백 개의 핸드폰 플래시가 들쑥날쑥 흔들렸고 심지어 스태프들은 인터컴 대신 손짓으로만 의사소통을 이어갔다. 어떤 잡음도 그 한 사람이 만들어낼 서사의 첫 장을 더럽혀선 안 된다는 직감 때문이었다. 이찬원이 스피커 앞 정확히 한 뼘 거리에서 멈춰선 뒤 피아노 전주가 흐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초 남짓. 하지만 그 2초는 모든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어느 장면을 떠올릴 만큼 길었다. 누구는 헤어진 연인의 얼굴이, 누구는 학창시절 빗속 운동장 풍경이, 또 누구는 오래전 돌아가신 가족의 미소가 잠깐 스쳐 지나갔다. 그만큼 기대하는 감정의 빈틈이 컸다. 피아노 건반 위로 첫 코드가 떨어지자 흰빛 조명이 건반 모양으로 무대를 스캔했고 관객석 맨 앞줄에 앉은 김용빈은 소매에 숨겨둔 손마저 바짝 움켜쥐었다. 이쯤에서 이미 조명 감독이 메모리에 저장해둔 어트랙션 조도 수치는 아무 의미 없었다. 전광판 숫자보다 무서운 건 생자 전율이었다. 그리고 지구 어디에도 기록된 적 없는 침묵이 있었다. 그 침묵을 해체한 것은 한없이 낮은 호흡. 이찬원은 마이크에 입을 대지 않은 채 가슴 깊은 곳에서 숨을 한번 들이켰다. 스튜디오 전체가 그 바깥 숨소리를 귓불로 느끼고 심지어 조명 리프트마저 0.2초 늦게 반응했다. 사람의 숨결이 조명을 지휘한 셈이었다. 뒤이어 울려 퍼진 첫 음절 목으로도 배로도 아니 어쩌면 폐를 넘어 영혼이라는 공간에서 길어 올린 듯한 진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가사도 아니었건만 이미 기승전결을 품은 완결형 문장이었다. 소리가 아니라 파문, 음정이 아니라 잉크 없는 글씨체였다. 그 한음이 끝나자마자 무대 뒤 영상감독이 모니터에 붙여둔 포스트잇이 바스락 떨렸다. 에어컨 바람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누구도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마이크를 통해 정제된 데시벨이 아니라 귀로 직접 흡수한 저주파가 종이를 흔들어 놓은 것 같았으니까. 이쯤에서 객석 뒤편 스태프들 중 누군가는 진짜 방송 사고 나겠는데 하고 중얼거렸고 동료는 사고면 어때 이런 사고는 환영이야 라며 얕은 웃음을 흘렸다. 실제로 라이브 현장엔 연습한 조명 큐가 두세 번쯤 미끄러졌고 프로토콜상 중대한 실수였지만 아무도 책임 따위를 묻지 않았다. 오늘 이 공간은 기술보다 감정이 우선인 성역이었기 때문이다. 첫 벌스가 흐르는 동안 온갖 카메라와 마이크, 무대 장치들은 도구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 카메라는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셔터음조차 삼켜야 했고 무대 모니터 스피커는 고음에서 약간의 피드백이 생겼음에도 스태프는 일부러 볼륨을 줄이지 않았다. 피드백조차 노래의 일부, 숨소리의 꼬리결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객석 중간쯤에서 한 관객이 눈가를 훔치며 터뜨린 훌쩍임은 마치 후렴을 알리는 필수 악센트처럼 타이밍 좋게 이어졌다. 이찬원은 그 여린 울음소리를 듣고 살짝 미소 지었으며 마치 그 눈물을 받아 안겠다는 듯 성량을 한 톤 더 낮춰 노랫말을 툭 던졌다. 그 미세한 볼륨 변화 하나로 관객들은 목골대를 타고 오르던 눈물샘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했다. 클라이맥스를 앞두고 밴드가 일제히 연주를 멈추자 스튜디오 전체가 진공 상태처럼 고요해졌다. 피아노 줄의 미세한 떨림도 멈췄고 아무도 숨조차 내쉬지 않았다. 그때 이찬원이 헤드셋 마이크를 벗어들고 맨 목소리를 그대로 내뱉었다. 확성 장비 없이 울려 퍼진 음은 붉은 극장 커튼을 뚫고 스튜디오 천장까지 곧장 튀어올라 조명 발을 타고 맨 꼭대기 철골 구조물에서 반사됐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리버브가 자연 발생했고 대기 중 산소마저 소리 입자를 품고 진동하는 느낌이었다.
객석 어딘가에서 저건 사람 목소리가 아니야라는 속삭임이 새어나왔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세 번째 숨결이 연속으로 덮쳐왔다. 시청률 카운터가 실시간으로 치솟을 때 조연출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웃었다. 지금 이 순간 숫자는 아무 의미 없어 김용빈은 백스테이지 모니터 앞에서 자신의 볼을 세게 꼬집었다. 형님 미쳤어요. 그 탄성이 방송 송출형 카메라에 그대로 잡히면서 실시간 채팅창에는 샵사인 형님 미쳤어요. 해시태그가 초단위로 불을 뿜었다. 사람이 만든 예술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아이러니하지만 최고의 찬사였다. 이찬원은 무릎을 꿇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다음 가사 여기 숨이 머무는 곳을 입모양만으로 내뱉었고 관객석 수백 명이 일제히 미세한 한숨으로 그 빈 공간을 채웠다. 노래와 관객 호흡이 완벽히 겹치는 광경 이보다 완벽한 합창이 또 있을까? 곡이 끝난 뒤에도 박수는 쉽게 터지지 않았다. 그 대신 관객들은 메트로놈도 지휘자도 없이 동시에 일어나 기립했다. 빗장을 푼 듯이 뒤늦게 터진 환호는 중저음 폭격 같았다. 스튜디오 천장에 매달린 조명기구가 흔들릴 정도로 울컥궁성거림이 퍼졌고 제작진 라인에서는 컷 사인을 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렇게 예정보다 9분이나 길어진 라이브는 방송국 편성표를 뜯어고치게 만들며 실시간 편집팀을 사색이 되게 했다. 그러나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무대가 시간을 이긴 날이라는 전설적 기록이 생성되는 중이었으니까. 녹화가 종료되고 불이 켜진 뒤 이찬원은 깊게 허리 숙여 인사했다. 조명 탓인지 땀인지 모를 반짝임이 눈썹 끝에 맺혔지만 여전히 호흡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스태프에게 무선 마이크를 돌려주며 작은 목소리로 노래는 끝났어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라고 말했다. 얇은 순결이었지만 오디오 감독은 그걸 놓치지 않고 예비 녹음 채널에 몰래 담아두었다. 팬들이 언젠가 뒤늦게 들을 히든 트랙이 되길 바라며. 다음날 새벽 온라인 포털 실시간 검색어는 이찬원. 무반주 10초. 김용빈 미쳤어요. 숨소리 라이브 사고가 순서대로 1에서 4위를 차지했다. 단 하루 만에 팬카페 가입자 5만 명 폭증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자 80만 돌파 클립 영상 1200만 뷰 기록까지 숫자는 매시간 경신됐다. 광고주들은 연락 창구를 찾지 못해 소속사 대표의 개인 SNS로 쪽지를 보냈고 밤새 서버가 다운돼 복구팀이 긴급 호출되었다. 어느 주류 브랜드는 숨소리만으로도 취한다는 카피를 들고 왔으나 이찬원은 정중히 거절했다. 술 대신 노래로 취하게 만들고 싶다는 게 이유였다. 언론은 앞다투어 트로트 신예의 귀환, 이찬원, 무반주 신화, 음악이 숨이 된 순간 같은 헤드라인을 뽑아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기사는 모두 하나의 의문을 품고 있었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그 숨소리를 만들어냈을까? 전문가들은 복식 호흡, 후두 공명, 성대 근육 제어 등 온갖 이론을 동원했지만 정작 이찬원 본인의 대답은 짧았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노래하는 기계를 갖고 태어나요. 다만 대다수는 그걸 잊고 지낼 뿐이죠. 기술적 설명을 건너뛴 그의 한마디는 예술은 설명하는 순간 힘을 잃는다는 오래된 격언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음악평론가들은 더 흥미로운 지점을 포착했다. 바로 빈 공간 전략. 이찬원은 최소한의 음으로 최대한의 울림을 만들기 위해 곳곳에 숨소리, 피드백, 관객의 떨림 같은 소리를 의도적으로 배치했다고 분석했다. 스튜디오처럼 완벽히 통제된 환경에서조차 예측 불가의 공명 지점을 만들고 그것을 라이브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식. 이는 최신 AI 믹싱이나 디지털 오토튠 트렌드와 정반대 지점에 서 있으면서도 오히려 더 현대적으로 느껴지는 역설을 낳았다. 덕분에 음악업계 판도도 빠르게 요동쳤다. 멜론, 에벅스, 지니 등 주요 음원 사이트는 이찬원의 라이브 음원을 발매할 기준 18시간 만에 단독 서비스로 올리겠다고 발표했고 각각 숨소리 버전, 리얼 공명 버전, 같은 별도 태그를 붙였다.
라이브 파일이 스튜디오 버전 메스터링보다 먼저 등장한 건 유례없는 일이었다. 글로벌 오태에서도 러브콜이 와서 콘서트 실황 다큐멘터리를 기획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촬영 감독이 이미 8K 카메라를 예약했다는 뒷이야기까지 떠돌 만큼 빠른 속도였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이찬원은 SNS에 단 하나, 흑백 배경에 이렇게 적었다. 다음 무대까지 잠시 숨골을 개어 그 아래엔 기도하는 두 손 이모티콘만 덧붙였다. 팬들은 그의 숨유식 선언의 이해와 응원을 퍼부었고 동시에 더 큰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 여러 팬 커뮤니티에서는 다음 숨을 기다리는 의미로 24시간 릴레이 스트리밍을 진행하거나 각자 일상의 소리를 녹음해 공유하는 숨소리 챌린지를 벌였다. 사무실 키보드 소리, 지하철에서 들리는 내일 마찰음, 공원에서 흔들리는 나뭇잎까지 모든 소리가 작은 음악으로 변했다. 한편 무대 뒤에서 벌어진 일들도 전설이 됐다. 라이브 직후, 조명감독은 조명기구를 내리며 빛보다 먼저 도착한 소리라는 게 가능하다는 걸 알았다라고 고백했다. 음향 엔지니어는 마스터링 노트를 정리하다가 믹서로는 절대 구현 불가라고 빨간 글씨로 밑줄을 그었다. 작가진은 멘트 큐시트를 전부 폐기하고 이찬원의 즉흥 멘트를 완전 자막화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수십 년간 각본 있는 라이브에 길들여졌던 방송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재구성되는 사건이었다. 이런 모든 파동은 결국 트로트라는 장르에도 신호탄을 던졌다. 일각에서는 이찬원이 트로트를 해체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그는 해체가 아닌 확장을 선택했다. 고전적인 꺾기 창법 위에 숨소리를 길게 붙여 훨씬 섬세한 파형을 만들었고 전통 퍼커션 대신 관객의 박수를 리듬 트랙으로 수용했다. 이처럼 구식과 신식을 한 호흡 안에 녹여냈기에 트로트를 듣지 않던 10대마저 그의 라이브를 재생 목록에 넣었다. 실제로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연령 분석 결과 15에서 19세 청취자가 전체의 22%까지 치솟았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노래방 세대가 아닌 이어폰 세대가 트로트를 번역 없이 받아들인 최초의 순간일지 모른다. 시간은 흘러 이미 전국 투어 소식도 공식화됐다. 그중 단연 화제는 7월 야외 수변공원에서 열릴 노천 콘서트다. 관객석은 총 3,000석으로 제한되고 별도 스피커 대신 카카오나무에 부착한 자연 울림 패널로만 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스태프들은 이를 숨을 돌려주는 무대라고 명명했다. 티켓 오픈 4분 만에 전석 매진. 안표 거래가 여느 아이돌 콘서트 못지않게 치솟았지만 이찬원은 기업 스폰서 대신 지방 소상공인을 협력 파트너로 선정해 음료, 푸드존 운영권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무대 앞에 푸드트럭 대신 분홍 솜사탕 카트를 세우겠다는 기획서가 승인됐다는 얘기가 전해지자 SNS는 솜사탕 콘서트 키워드로 또 한 번 들썩였다. 이쯤 되면 누군가는 묻는다. 그의 절정은 어디서 멈출까? 정답은 아마도 멈춤 대신 숨 고르기를 선택하는 순간마다 새로 쓰일 것이다. 이찬원은 언젠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비명과 한숨과 노래는 같은 의자에 앉아 있어요. 저는 무대에서 그 셋을 한 번에 불러내려 합니다. 그 선언은 과장이 아니었고 실제로 그가 만들어낸 오늘의 무대는 비명처럼 짜릿했고 한숨처럼 진했고 노래처럼 아름다웠다.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는 칠흑 같은 새벽길을 걷다가 이찬원의 숨소리를 떠올리고 있을지 모른다. 이어폰 속 잔향이 귀를 간지리면 생각보다 느린 박자에 맞춰 심장을 고른다. 노래는 끝났지만 울림은 계속된다. 다음 호흡이 찾아오는 순간 세상은 다시 잠깐 멈춰 설 것이다. 그 순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귀가 이미 작은 무대 조명처럼 반짝이고 있다.